안녕하세요. 나무의사 김철응입니다.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나무와 관련된 궁금한 이야기, 나무와 관련된 최신 정보 등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배롱나무 서울에서 살아남기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중부권 서울에 배롱나무가 참 많이 심겨져 있죠. 그런데 이 배롱나무가 겨울철 저온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 배롱나무 심는 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배롱나무가 많이 죽었다 라고 나온 기사가 있는 헤드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2021년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2013년과 2021년도에 배롱나무가 참 많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2013년과 2021년도의 기온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2022년도 이전의 11년치 기온 중에서 최저 기온만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자, 연중 최저 기온을 뽑았습니다. 2012년도에 영하 17.1도까지 떨어졌고요. 2013년도 영하 16.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영하 18.0도,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영하 17.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영하 18.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2012년도, 13년도와 2021년도 굉장히 낮게 기온이 떨어졌네요. 약 17도에서 18도 정도가 되니까 배롱나무가 저온 피해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보니까 16년도, 18년도 역시 18도 가까이 갔는데 피해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또 영하 18도 내외라는 것이 내한성의 최저 기온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상청 자료만을 가지고서 영하 18도 이하가 되면은 배롱나무는 저온 피해를 받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논문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배롱나무와 관련된 내한성 분석 평가가 논문이 있더라고요. 2011년도 신창섭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논문인데요. 저온을 주고 조직을 살펴보고 또 전기전도도 EC도 살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영하 17.1도에 노출시켰을 때 전해질 최대 용출량의 41.4%로 크게 증가되어 마이너스 영하 17.1도 이하에서 동해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영하 18.9도 이하에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동해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한 낮은 온도를 주고 여러 가지를 평가해 본 결과 영하 17도 이하가 되면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18.9도 이하에서는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청 자료만을 토대로 했을 때 18도 내외가 아마 거의 최저치가 아닐까 예상을 했던 것이 실제로 이렇게 논문상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롱나무의 내한성 최저 온도는 한 18도, 영하 18도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영하 18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작성되어 있는 내한성 지도와는 과연 잘 일치를 할까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내한성 지도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농업진흥청에서 이렇게 연도별로, 시대별로 내한성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색깔별로 지역의 최저기온을 범내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국립 원예 특작과학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식물 내한성 지도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은요 하나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전국 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국 지도를 일정 지역을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을 클릭을 하면은요, 그 지역이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서울 지역을 해봤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특정 지역을 누르니까 7B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7B를 범위에서 찾아보니까 영하 15도에서 영하 17.7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는요, 영하 15도에서 영하 17.7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롱나무의 최저 기온 약 17도에서 18도에 거의 경계선에 걸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한성 지도만으로 본다면은 서울 지역에서도 살 수 있긴 하지만은 그 마지막 경계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얘가 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내용과 이 농업진흥청에 있는 내한성 지도만을 놓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나무의 저온 피해는 이러한 단순한 온도만이 아니라 추가로 첨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체감 온도라는 것입니다. 이 체감 온도는 온도에다가 바람의 속도 정도에 따라서 어떤 지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풍속 냉각 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한번 사물을 지나갈 때마다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온도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온도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를 빼앗아 감으로 해서 실제로 느끼게 되는 온도는 더 낮아지게 되고, 실제로 야외에서는 일반 온도보다는 이 체감 온도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다음 기회가 되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상청에 있는 자료인데요. 체감 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체감 온도에서 보면은요, 12월 28일 정도를 살펴보면은 일반 온도는 영하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속은 그냥 평상시에 나오는 그런 정도 풍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프의 색상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풍속이 약간 낮을 때는요, 온도 차이가 약 3도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속이 굉장히 빨라졌을 때 23년도 1월 23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짜를 보시면요, 일반 온도는 영하 17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풍속은 평상시에 서너 배 정도 더 빨라지고 있죠. 그 결과 체감 온도는 영하 27도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속의 정도에 따라서 기존 온도와 약 10도 전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체감 온도가 사실은 직접적인 저온 피해에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피해가 단순히 온도만이 아니라 바람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도를 내려가는 그런 연도는 몇 해가 되었지만 집중적으로 피해가 나타난 것은 특정 해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나머지 해에는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던 배롱나무의 내한성 최저 온도는 영하 18도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많이 세게 불었는가에 따라서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나는가 덜 나타나는가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지금 최저 기온이 내한성 지도에 있는 경계선에 걸려 있고 바람의 정도에 따라서 온도가 더 떨어진다면은 사실 배롱나무가 서울에서 사는 것은 좀 아직까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는 나무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초겨울이 오기 전에 볏짚이라든지 부직포 같은 것들로 줄기를 감싸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은 저온에 의한 피해를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서울 제가 한 지역만 지금 살펴보았지만 전국 모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의 배롱나무는 살기에 적당한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배롱나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조금 어렵다입니다. 어찌되었건 과학적으로 나온 많은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거나 다른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는 내가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봤더니 어떻더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나무와 관련된 저온 피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떠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평가해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